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아키텍트 담당하고 있는 박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소중한 시간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까 위에 적혀 있는 컨버전스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그리고 너무 좋게 생각하고요. 오늘 그것을 위해서 혹시 챗 GPT를 써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되게 제가 다른 행사 했을 때 100% 들었었는데 오늘은 안 드신 분이 네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챗 GPT를 사용하셨다시피 오픈 AI를 대부분 사용하고 계세요 이미. 그래서 제가 뭐 오픈 AI가 어떤 거다 이런 거 설명할 시간은 아니고요. 오픈 AI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더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포인트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부분은 관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를 바라보시는지. 약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를 오피스 회사로 알고 계시는 분도 여전히 계시고요. 여러분들은 개발을 하시기 때문에 클라우드나 VS 코드 아마 사용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더 많은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대박이 났다고 생각하시는 바로 오픈 AI와 협업, 독점적인 협업이었죠. 이런 것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오르고 인기가 되게 많이 올랐지만 사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이런 독점이나 어떠한 것들 통해 가지고 지위를 누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생성형 AI를 통해서 하게끔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빌드 행사 및 저희 파트너 행사에서 강조했던 포인트가 뭐였었냐면은 오픈소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게 뒤에 보이시는 라마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편하게 제가 기본 환경을 다 구성해 드리고 바로 사용할 수 있거나 펠콘을 사용할 수 있거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것을 바로 클라우드나 아니면 윈도우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하고 함께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포인트는 오픈 AI만 보시는 게 아니라 생성형 AI 자체를 가지고 온프라미스가 됐던 아니면 클라우드가 됐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동반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오픈 AI가 국내에서 이제 핫하게 했던 게 3월 한 중순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거의 6개월간 너무나 정신없이 제가 살아왔습니다. 뭐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살아왔었는데 그러한 6개월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한국 기업의 약간 좀 독특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픈 AI를 어떻게 도입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유독 좀 잘하시는 기업들도 있고 물론 LG 그룹사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열사에서 어떻게 좀 차이를 만드는 관점과 어떻게 도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분들이 한 것의 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활용해서 뭔가를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세션은 제가 한 일주일 정도 하는 세션에 첫날에 반나절 동안 하는 세션을 30분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뭔가 듣다 보면은 이거 빠진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럴 때는 마지막 Q&A 시간에 편하게 질문을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고 정 그래도 궁금하다 그러면 광화문에 한번 오십시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맛있는 밥 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국 기업에서 어떻게 하는지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한국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거는 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기 3, 4, 5월 달에 고객사를 막 다니면서 가장 정신이 없었지만은 되게 혼란스러웠던 게 뭐였었냐면은 오픈 AI 써야 되는데 근데 비즈니스 밸류 상관없습니다. 내가 먼저 제일 먼저 구축해가지고 우리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빨리 론치해가지고 기사를 내던가 아니면 회사 내에서 가장 먼저 써가지고 뭔가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서야라는 거를 광을 내는 기술 과시하는 게 사실 2, 3개월의 가장 그 핫한 그런 요소였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무의미함을 느꼈었거든요. 아니 굳이 제대로 쓰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왜 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한국적인 정서잖아요. 근데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임팩트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떠한 기술보다도 3개월 만에 대부분의 회사의 기술적인 레디니스가 대부분 된 거예요.
준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고객사를 가든 오픈 AI 가지고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이나 뭔가 시도를 안 해본 기업이 없고, 그 다음에 의외로 랭체인에서부터 세부적인 것까지 검증을 하셨거나 트라이를 하고 계시는 고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런 기술 과시나 이런 것들이 꼭 나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좀 긍정적인 면도 있구나라는 게 제 좀 학습의 하나였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그 이후에 한 7월, 8월 이때부터 정말로 비즈니스 밸류를 가지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스타트가 막 되기 시작했는데, 또 하나의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보통 머신러닝, AI 하게 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쪽에서 뭔가 요청이나 리퀘스트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픈AI의 특징은 챗GPT를 통해서 누구나 이제 공감을 하는, 사용하는 시나리오가 됐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 오는 케이스가 대부분 현업이에요. 현장에 계신 분들, IT를 잘 모르는 그런 분들 요청이 와서 이걸 해달라라는 요청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저는 사실 힘들죠. ML이나 AI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데 그걸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한 하나의 틀이었고, 하지만 그분들이 그 툴을 가지고 결국에는 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좀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겠구나 라는 게 하나였고, 그렇다면은 IT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나 데이터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 가만히 있었냐? 그게 아니라 대부분 다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갔냐면은 맨 마지막에 보이는 회사의 전체에 좀 더 표준화되고 더 속도를 내기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방향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가 따로따로 놀면서 좀 가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것이 조금 정리가 돼가지고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AI를 가지고 속도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성이 더 정형화되고 더 빠르게 갈 수 있게 되고,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해질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작업한 내용들 그냥 레퍼런스 그냥 4가지예요. 특징적인 부분은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내용일 텐데,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면은 검색에 대한 결과만 나오는 게 아니라 검색의 결과 안에 있는 문서에 대한 요약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행동할 액션을 미리 정보를 띄워주는, 그러니까 문서 안에 있는 내용을 미리 띄워줘서 내가 굳이 눌러가지고 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검색의 어드밴스 버전, 그걸 도입하는 게 한 가지 사례였고, 그다음에 콜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예상하시겠지만은 음성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람의 의도가 뭐냐, 그다음에 이와 유사한 과거의 콜 로그가 뭐냐를 찾아서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대응하면은 전체 콜 타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가이드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정형화된 매뉴얼에 대한 부분을 내가 현장에서 모바일이나 다른 쪽에서 Q&A나 아니면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검색만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 일반적인 매뉴얼 사이트에서 일일이 검색할 필요가 없이 정확한 정보를 바로 답을 주는 그러한 용도로, 모든 게 다 프로젝트가 현실화된 건 아니고 현실화된 프로젝트도 있고 이미 기술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파일럿으로 대부분들 많은 것들을 작업을 했던 부분들이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개발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작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과정을 하는데 성공한 프로젝트도 있고 실패한 프로젝트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 어떤 게 좀 차이가 있었나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느꼈던 부분이고, 어떻게 이게 또 잘 정리가 돼가지고 저희 사티아 회장님께서 이걸 딱 장표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데, 먼저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머신러닝의 결과는 과거에는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이 없으면은 머신러닝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즉 사용자는 머신러닝을 바로 사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오픈 AI는 자연어라는 사람에게 친숙한 도구를 통해서 머신러닝을 다이렉트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발이 어떻게 보면은 필요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앞으로 세상은 변해야 되는가? 내가 인터페이스나 어플리케이션의 GUI적인 것보다는 내추럴 랭귀지 베이스로 가게 된다면은, 그럼 이 뒷단의 개발은 어떠한 환경의 개발이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주는 명확한 용어가 저희가 선정한 거는 리즈닝 엔진을 만드는 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하고 거기에 대한 액션을 취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답을 바로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라는 거고, 이거의 실제 모습은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환경에서 바로 중간에, 즉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모델, 그다음에 위에 실제 그게 사용이 되는 챗봇이 됐던 어플리케이션 환경이 됐던 그런 환경에서 저 AI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게, 저 영역을 개발하고 저 영역을 확대해 가는 게 결국에는 리즈닝 엔진을 만드는 작업이고, 개발에 포커스를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리즈닝 엔진을 통해서 AI 오케스트레이션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한 11월, 10월 말, 11월쯤에 출시가 되는 패브릭이라는 제품 안에 이제 코파일럿 기능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넣은 기술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보고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파워 BI예요. 그래서 리포트를 보는 화면인데 그냥 코파일럿에 텍스트를 넣습니다. 야, 이런 리포트 만들어줘. 근데 그 내용은 이런 항목으로 난 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하고 있죠. 자, 상상하시는 대로 누르면은 만들어집니다. 리포트를 만든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넣게 되면 돼요. 만약에 리포트를 임원이나 특수한 걸 원한다면은 이걸 기반으로 UI적으로 바꾸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더 해보세요. 요거를 만드는데 필요했던 거는 자연어였어요. 과거에는 사람이 필요했고 개발이 필요했고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했지만은 거기에 관련된 게 학습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자연어 처리만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만에 하나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여기에 관련된 데이터가 지금 내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 또한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액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데이터 팩토리라고 데이터를 파이프라인 관리해 준 도구에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타이핑을 칩니다. 중요한 거는 자연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어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액티비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타겟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쭉쭉쭉 자연어로 처리를 해 나가는데 이게 지금은 타이핑으로 되지만은 이제 곧 제공되는 거는 음성으로 똑같이 제공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다면은 그걸 기반으로 리포트를 만드는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은 이 지금 문맥을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샘플이면서 사람이 만들잖아요. 근데 이 문맥을 아까 파워 BI의 툴이 나 데이터가 없네? 파워 BI가 이 내용을 요청할 수가 있죠. 만들어서. 자연어 처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프로토콜이나 많은 API나 이런 걸 인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연어로 인터페이스가 나가 있기 때문에 자연어 기반으로 파워 BI가 했던 어떠한 것이 됐던 보다 더 오픈된 환경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새로운 액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딱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게 되면은 한 임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케이, 난 이런 거 필요 없고 아까 파워 BI 거기서 내가 말을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내용을 데이터를 없어? 그러면은 내가 커피 한 잔 하고 오는 사이에 만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리포트를 딱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 이 제품 11월에 나와? 오케이. 그럼 한 1월, 2월까지 시간 줄게. 한번 해봐. 요즘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에 핵심이 뭐냐? 이런 기술이 되고 기능이 되는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어 기반으로 연결이 되고 그 연결을 아까 하는 게 이 앞장에서 보여드렸던 AI 오케스트레이션이고 그 AI 오케스트레이션의 핵심이 뭐냐? 이 사람이 아까 어떠한 내용을 보고 싶다에 대한 내용에 대한 리즈닝을 찾는 거죠. 데이터가 있어? 이렇게 어떻게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을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그거에 가장 좋은 템플릿이 뭔지를 찾아. 오케이, 있는데 데이터가 없네? 그러면 데이터를 요청해. 그거에 대한 내용을 SDK가 아니라 그 상황에 얘한테 자연어로 요청을 하고 자연어로 얘가 타이핑을 쳐줘서 그 대한 결과를 실행을 하고 이게 끝냈다는 이슈를 받으면은 이벤트를 받으면 다시 결과 끝났어 알려주면은 그때 리포트를 최종 생성해서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발이라든지 무언가 하는 관점이 이제는 달라지고 그 다음에 API 기반으로 서로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이 소통하는 방식이 물론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도 이제 추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서 리즈닝 엔진을 만든다. AI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야 된다. 이걸 잘 인지하고 프로젝트를 하는 회사들이 잘 그 결론을 만들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4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오픈AI는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되게 취약적인 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데이터가 유입이 돼서 이 결과를 만드는 거에서 어떻게 내가 트러스트하게 만드는 저 트러스트 부분, 그다음에 모델 부분에서 어큐러시 부분은 사실은 최신 거 쓰면 돼요. GPT-4 쓰시면 웬만한 거 다 됩니다. 근데 여기에 모델 셀렉션은 뭐냐면은 저렴한데 3.5 터보로 쓰는데 오케이, 그럼 더 밑에 거 써도 잘 돌아가네 내 환경에서. 그럼 더 싼 거. 그래서 저 어큐러시는 내가 최고의 어큐러시가 아니라 가장 저렴한 가장 최고의 모델을 찾는 그런 어큐러시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량이 늘으면서 퍼포먼스나 더 중요한 거는 프롬프트 디자인이란 내가 어떠한 결과 요청을 받았을 때 그 다음 액션을 뭐를 해야 되는지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유저빌리티를 잘 설계를 해야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대화하면 답 주는 이러한 툴 만들래 이런 사고 관념이 아니라 개발을 할 때 이 네 가지에 대한 포인트를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고 환경을 만들었을 때 정말 실질적이고 그다음에 발전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과제, 숙제가 생길 부분은 뭐냐면은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오케스트레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개발하는 그냥 파이썬 환경에 갇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에 다 엮여 있어요. 저걸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벤더 아니면 오픈소스까지 가장 포커스하고 기능을 빨리 지금 내고 있는 그 포인트가 뭐냐? 바로 플랫폼입니다. 뭐냐? 불필요한 것들은 시스템이 알아서 해주고 정말로 중요한 비즈니스 로직에 포커스해서 그걸 하게끔 하자라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그걸 해내셔야지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항상 한국이 중요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최근에 도입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플랫폼을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국내 프로젝트의 특징상 어떠한 가치나 임원께서 이거 하면 뭐가 좋아지는데, 그러면은 이거 좋아지니까 이거 한번 뭐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저 한번 최근에 핫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거는 2, 3개월 전까지 통했어요. 하지만 지금 통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오픈 AI에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나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 언급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비즈니스 밸류가 작더라도. 그래서 거기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게, 흔히 쓰이고 있는 게, 여러분도 아마 효과를 이미 누리고 계실 개발 생산성 향상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기사들을 본 적도 있을 거고 저희가 실제 경험하는 부분도 있고, 개발 속도가 30% 정도 단축이 된다.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개발한 시간일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속도가 더 빨라지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저 부분이 전문가에 대한 영향은 아마 영향이 좀 임팩트가 적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주니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려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그걸 해낼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RPA 이미 도입을 많이 하셨는데 RPA에 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RPA 플러스 오픈 AI의 환경을 연결해가지고 자동화의 범위를 더 늘려서 지연 시간을 단축시키고 업무를 효율화하는 이러한 과정. 아까 가장 대표적인 예제가 뭐였냐면 콜센터 사례였어요. 콜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원래 오른 패턴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콜센터 직원들이 콜센터하는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로깅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전화 내용을 STT로 그걸 저장해가지고 서머리 해가지고 데이터 분석가들이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정리해서 로깅을 남겨주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단순 업무를 효율화시켜가지고 더 파워풀하게 향후에 사용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포커스를 한 다음, 여러분도 오픈 AI 시작한 지 작년 말부터, 저는 작년 말부터 시작했지만은 그쪽에 전문을 담당하지 않는 분들은 다 3월, 4월부터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이거를 현장에서 어떻게 써야 될지 다 모르세요. 그럼 분위기가 어떤 거냐면은 현장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챗 GPT를 써보게 하면서 사람들이 여기다가 뭘 질문을 더 많이 하는지,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범용적인 게 아니라 내 회사에서, 내 부서에서 어떤 게 이러한지를 체크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알아가는 거죠. 지금 이런 걸 더 많이 원하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하는구나, 이거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확장한다. 즉 최근에, 최근 아니죠, 근래 계속 많이 회사들이 도입하는 건 MVP잖아요.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작게 만들어서 이거를 라이프 사이클 가지고 더 좋게, 이거 문제네 고치고 고쳐가지고 실제 필드에 맞는 제품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현장에 맞는 솔루션을 유지하는, 프로덕트를 유지하는 이러한 과정을 실질적으로 해내는 게 현재 중요한 목표로 삼고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구를 사용해서 이걸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거 자랑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랫폼에서부터 서비스까지 전체로 제공하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미 바퀴가 있는 걸 새로 만들지 말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영상을 볼게요. 이메일에서 누르면은 이메일에서 지금까지 관련된 사람이 보낸 이메일을 요약해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미팅을 진행하죠. 미팅하게 되면은
미팅 노트가 나오고 미팅 감정 분석이 나오고 언제 누가 얘기했는지가 나옵니다. 정리가 되고요. 요건 지금 저희 팀스라는 도구에서 이미 기능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팅 내용을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얘가 띄워주고 오케이 이걸 활용해가지고 내가 보낼래 눌러서 샌드 하면은 메일이 갑니다. 그러니까 세일즈 프로세스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어떤 기업에서는 이거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오피스를 안 쓰시고 뭐 다른 경우 만드셔야 되는 경우도 필요하겠지만은 LG도 대부분 오피스를 사용하시고 그런 환경이라면은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굳이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훨씬 더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저희는 이제 코파일럿의 에코시스템이 있는데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각자 가지고 개발하신 어플리케이션도 어떻게 오픈AI와 연계해서 해야 되는 그 아이디어 아니면 그 포인트에서 지금의 예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거는 지라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나라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내가 웹사이트에서 체인지 머니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일반적인 챗 GPT의 정보성 내용이죠. 근데 이 정보성 내용에서 끝이면은 과거의 방식에서 그러니까 더 발전되지 못하는 모습인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직접 지라에서 크리에이트 티켓을 할 수 있어? 지라 쪽에 안 가고 그다음에 최근에 하는 건 SAP 쪽에 안 가고 그냥 여기서 내가 관련된 정보들을 입력을 해버리면은 네, 얘가 진행을 해서 그 결과를 만들고 그다음에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어떠한 어플리케이션 연동해서 뭔가를 해내는 거는 과거에도 있었어요. 현재 지금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질문하는 의도가 뭐냐를 캐치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연계하고 거기에서 계속 액션이 이루어져서 최종 결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해내는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지라 말고 여러분들 회사 내 많은 어플리케이션과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대화를 해야 되느냐라는 걸 만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요즘에 그 좀 유명한 그 학자분들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대화형으로 자연어 처리로 뭔가 이렇게 한 곳에서 질문하는 게 익숙하면은 이제 새로 맞이하는 알파 세대고 이렇게 과거 방식대로 UI적으로 앱을 찾고 뭐 하는 방식이 이제 MZ가 돼서 그게 구분점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MZ 세대가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새로 유입되는 이제 알파 세대는 이렇게 되고 앞으로는 대부분 다 이렇게 돼가는 과정으로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먼저 쉽게 트라이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오픈 AI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디코더잖아요. 내가 요청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터페이스만 잘 제공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화면을 보시면 왼쪽 위에 Azure AI Studio라고 화면을 기능을 제공합니다. Azure 안에서. 그러면 여기서 Add Your 데이터를 눌러서 데이터를 선택해서 이 블랍 스토리지에다가 데이터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그걸 선택을 해가지고 넥스트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인덱싱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결과가 남게 되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질문하게 되면은 원래 내가 가지고 그러니까 그 챗GPT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가지고 있는 내용만 이렇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올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포함해서 질문에 답을 주는 것들을 너무나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뭐 랭체인 쓰던 여러 가지 도구를 써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해야 됐고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 올리고 그냥 실행하면은 실행되고 더 중요한 거 요거는 그냥 플레이그라운드거든요. 여기서 근데 오른쪽 위에 퍼블리시를 누르면은 외부로 자동으로 퍼블리시 해줘서 바로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제공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은 개발자시잖아요. 개발자에서 요거는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트라이 해보고 현장에서 이게 워킹할까라는 파일럿 형식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부분 어떤 거냐? 바로 나에 대한 비즈니스 로직과 내 생각을 잘 반영해서 이런 것도 해낼 수 있게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지금 제가 여러 다른 기업들이나 LG 계열사하고 작업을 하고 있냐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모델 카탈로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 위에 보시죠. 라마2 그 다음에 펠콘 보이시죠? 오픈소스 쪽에 그 다음에 저 오픈AI 랭귀지가 있죠. 선택을 하고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환경들이 여러 가지 모델, 세부적인 모델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모델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클라우드 환경이 준비가 되고 바로 스타팅을 시나리오 베이스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내가 내 데이터 가지고 Q&A를 할래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 위키피디아나 외부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내가 활용해 가지고 답을 해주는 거를 해볼래. 나는 이제 기본적인 템플릿 제공하고
만약에 위키피디아에 있는 챗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볼래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는 지금 보시면은 개발 환경, 왼쪽에는 워플로우가 뜹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저기에 있는 내용들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밑바닥부터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의 항목들을 다 세팅을 해줘서 이걸 기반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베이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를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코드를 추가하든지 아니면 단계를 추가해가지고 여러 가지 오픈 AI 서비스에 맞는 그러한 내용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런 플랫폼이 가지는 장점,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되고 이거를 이 툴이 아니라 다른 거를 사용하시더라도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이거는 구현을 해내셔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아까의 내용들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은 여러 가지, 즉 한 가지만 아니라 오픈 AI뿐만이 아니라 다른 API를 가지고 라마라든지 아까 펠콘이라든지 오픈 AI도 여러 개에 대한 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인증이라든지 키를 계속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 툴에다가 등록해 놓고 등록한 내용들을 그냥 선택해서 사용하는 거죠. 인증받은 사용자들은. 그래서 보다 더 쉽게 오픈 AI 쪽을 사용하던가 또한 추가적으로 벡터라이즈된 벡터 DB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셀렉션 해가지고 인증이나 관련된 부분들을 이 툴이 해주고 나는 그 아까 코드에서는 그냥 얘만 그냥 선택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면은 바로바로 사용해서 시스템에 대한 환경 구성에 시간 쓰지 말고 비즈니스 로직 자체에 신경을 쓰게끔 하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시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디버깅이겠죠. 그래서 각각의 단계가 진행이 될 때마다 각각의 단계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뭐고 그 다음에 오픈AI 쪽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거는 시간이에요. 얼마만에 답변을 주는가. 그래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챙겨주고 리포트로 제공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로그를 봐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개발 모듈화가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프롬프팅 엔지니어링 게 여러분도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굉장한 삽질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이런 경우에 이렇게 설계를 쫙 한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내가 질문을 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시스템 메시지 뭐 관련된 부분을 조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가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케이스를 여러 개 만든 다음에 한 뭐 저희 같은 거 채취를 해볼 때는 뭐 한 500개, 1000개 약간씩 베리에이션 줘가지고 넣은 다음에 확 돌리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를 쫙 꼽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벌크로 내가 테스트 해가지고 정말로 좋은 케이스가 뭔지 아니면은 시간이 변하면서 데이터가 변했는데 이 상황에서 뭔가 가장 좋은 게 뭔지 거기에 대한 이런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가장 right 프롬프팅 솔루션을 찾는 그런 과정을 쉽게 해준다는 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내가 개발을 했는데 개발에 대해서 실제 배포하는 과정을 그 인프라 팀이나 시스템 팀한테 넘기게 되면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되거든요. 하지만은 이 모델이라든지 이쪽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거기에 대응을 남한테 맡기게 되면 전체적인 그 프로젝트 기간이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직접 나는 어떤 환경에서 내가 지금 뭐 배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저 과정에서 라이브로 트래픽을 어떻게 할 건지 그냥 기본 셀렉션 처음에 선택만 해놓으면은 얘가 알아서 A 케이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싱글 그냥 도커 환경이라든지 이런 곳에 내가 선택을 해주고 그냥 오토로 스케일링 아웃 해주는 이런 환경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준 도구를 같이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포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중요한 부분은 방향성과 어떠한 비즈니스 로직으로 접근할 거냐와 그다음에 이런 툴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라는 기본으로 가셔야 되지. 요즘에 이제 뭐 오픈AI 교육 가게 되면 랭체인 막 교육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랭체인이 여러분들의 어떠한 가치를 올리는 그런 내용은 아니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툴에서 지금 발전적으로 랭체인 포함해가지고 잘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는 거는 방향과 속도, 비즈니스 밸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고민하고 임팩트를 주는 그러한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어떻게 만드느냐 가버넌스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오픈AI 기반으로 GPT가 활용되는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UI적으로 크게 세 가지예요. 챗GPT처럼 아이솔레이션 돼가지고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안에 붙어가지고 별도의 환경으로 제공되는 부분.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환경이 아니라 어떤 액션에 연계해가지고 하는 부분. 이 세 가지의 차이가 눈에 보이세요?
왜 가장 왼쪽의 경우는 사용자가 뭘 입력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보성으로 문의를 받거나 아니면 처음에 엔트리 포인트로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반대로 이 왼쪽에 있는 내가 옆에 어플리케이션이 어떠한 액션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코파일럿이 제공해야 되는 부분은 이 상황에 대한 액션이 그 다음 뭘까, 뭐가 도움이 될까를 준비하고 있다가 질문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 액션을 하는 부분이고, 이거보다 더 고도화된 게 한 단계 더 사용자의 액션이 되면 이 액션이 뭔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응하는 그러한 오픈 AI 환경을 도입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완전히 배치 상태에서 시작할 거냐,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시작할 거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옵션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도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게끔 설계해서 개발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 세 가지 케이스는 현재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염두를 해서 앞에 도구들을 활용해서 UI 인터페이스가 했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플랫폼들이 보안팀에서 태클을 많이 거시게 되잖아요. 받게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저장소에 대한 보안 당연히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질문을 던지는데 그 나가면 어떡해요? 보통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보통 실제 구성이 되는 걸 보면은 RAG 방식에서 내가 문서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정리가 된 상태에서 벡터라이징 해가지고 벡터 DB에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슈가 되는 경우는 현재 프로젝트한테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더 컨선하고 이슈를 삼는 부분은 내가 리얼타임으로 질문하는 곳에 정보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요거는 전체 양보다 개수가 적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DLP나 보안 로직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넣자마자 DLP 돌려서 보안 로직이 없는지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매번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가 너무 느리겠죠. 그래서 요걸 하게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히스토리 매니지먼트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내가 질문 받았는데 같은 보안 레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일한 질문을 한다. 그럼 이 질문은 인증을 받고 내가 따로 질문을 어떠한 뭔가를 보안 체크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질문 답을 주게 되면은 그 답은 속도가 빠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히스토리 관리를 하게 되면은 보안적으로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아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의 중요한 부분은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어떤 걸 요구했고 어떠한 질문을 했는지 리스판스 타임이 어떻게 됐는지를 봄으로써 사용자들의 보안적인 니즈나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대응해서 이러한 솔루션이나 이런 기능을 더 추가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을 구성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더 큰 관점에서 회사 그냥 조그만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Q&A 받기 전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앞에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은 실제로 핸즈온하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들을 한 짧게는 2, 3일, 그다음에 그러니까 5일 정도의 그 기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해서 하고 있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저희 쪽 마이크로소프트 담당하시는 분께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 광화문에 테크노 센터가 따로 있게 됩니다. 뒤에 이제 공간이 따로 있게 되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저를 다시 뵙고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그 개발자 환경이라서 개발자의 어떠한 코딩이나 좀 디테일한 거를 하려다가 제 그 트랙이 플랫폼이어가지고 약간 플랫폼적인 요소로 좀 내용을 바꿔가지고 좀 제너럴한 내용으로 좀 바뀌었는데. 오픈 AI 관련해서 오늘 발표 내용이 아니더라도 뭐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는 아까 그 설명해주신 벌크 테스트 쪽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진짜 그 말씀하신 GPT 기반으로 이제 오픈 AI 그걸 써가지고 뭔가 플랫폼이나 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런 걸 만든다고 했을 때 네. 결국 그게 이제 잘 동작하냐는 이제 벌크 테스트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일반적인 이제 이런 채팅형 이런 AI가 아닌 다른 기존의 서비스들은 네. 테스트와는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걸로 인식이 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뭔가 이제 다른 고객사들에게 이제 이런 컨설팅 같은 것도 뭔가 하실 걸로 저는 지금 기대가 되는데 혹시 그때마다 물론 기업에서 요구하는 바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특화된 건 있겠지만 혹시 좀 더 일반적으로 이런 생성형이래. 네, 이런 AI를 써가지고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걸 테스트할 때 네. 좋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컨설팅하거나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되게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화면에서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사실 그 이유인데, 질문을 잘 던져야 된다는 내용은 사실은 답을 잘하기 위해서 의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잘 질문을 잘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 내에서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는 방향에서 이러한 접근 전략은 사실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요. 가능한 한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앱에서 어떠한 액션을 마우스에 클릭을 하고 포커스를 두고 하는지를 알고 진행하는 걸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해요. 왜냐하면은 좋은 질문이라는 게 지금 이제 막 6개월 된 거에 대해서 사용자들 학습하게 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렇다면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그 안에 우리가 의도를 캐치해서 이 사람이 좀 다른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대충 이거야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UX가 아니라 이제 CX나 뭐 다른 요소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질문이에요. 너가 원하는 게 이거니? 아니면 이거니?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다가 질문을 던지고 맞아라고 하면 액션을 바로바로 취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해서, 질문을 잘 만들게 하는 방법은 엔지니어들은 잘하시겠지만은 사용자들은 거의 현실성 어렵다 해서, 만약에 이런 걸 정말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저거 하시는 부분 있으세요? 회사 내에서 뭐 Q&A나 FAQ 여러 가지 부분들 로그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예 가이던스를 미리 처음에 띄울 때 미리 이렇게 이 부서가 누구다, 이 사람이 자주 하는 일을 해서 아예 예제를 띄워요. 이런 질문, 자주 하는 질문 뭐 2가지, 3가지를 띄운 다음에 그거 클릭하면은 바로 되게끔, 그러니까 FAQ 마냥 질문에서도 그런 방식이 조금 그나마 현실적인 대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모두가 이런 것들을 뭐 사용해가지고 잘 질문하게 되면, 그리고 알파 세대는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앞에 두 번째. 챗 GPT 관련된 질문인데요. 네, 챗 GPT를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 내용이 나중에 답변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네. 그 사람의 질문 내용이 다 기록이 돼서 DB에 기록이 돼가지고 네. 그걸 기반으로 뭔가 모델 자체가 변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질문 기록 가지고 뭔가 추가적인 작업을 하는 건지 사실 잘 몰라가지고 한번 여쭤보는데요. 네.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답을 드리는 거는, 저희 애저 환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질문을 다시 제학습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미 저희 기반으로 만들어진 환경에서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은 저희 것이 나온 답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그러한 DB를 따로 구성을 해가지고 오픈 AI 쪽에 모델에서 나오는 그러한 밸류와 현재 과거에 있는 내용을 합쳐가지고 데이터를 믹싱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장하지 않고 따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의 환경을 구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던지는 거는 다른 사용자들하고는 별도로 그냥 저에게만 영향을 주는 거죠. 그거는 그 정책을 구성하시는 히스토리가, 저희가 로그나 아니면 보통 액티비티 로그를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설계하시냐에 따라 다른데 보안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개별적으로 가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 뒷단에서 분석은 또 통합해서 합니다. 주로 어떠한 부서에서 어떠한 질문을 주로 던졌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 반응할 수 있게끔 내 환경에 벡터라이즈된 DB를 조금 더 개선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작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분석 쪽에서 사용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챗GPT라고 하면은 내가 질문한 내용이 앞에 내용을 저장해가지고 포함해서 다시 질문을 던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세션에서는 기본적으로 포함돼서 가는 로직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후에 나오는데도 내가 내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회사 안에서 그러한 걸 반영하게끔 정책을 넣어가지고 한 거지 애저에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또 주실 분이 있을까요? 지금 1분 남았는데 딱 한 분만 더 받을게요. 네. 왠지 어려운 질문 주실 것 같은데 의미심장하게 딱 하셨는데. 네, 기존에 우리 RPA로 업무 혁신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RPA를 네. 생성형 AI나 이런 식으로 좀 혁신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좀 가이드를 좀 줄 수 있을까요? 가이드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에 한번 오시죠. 이 시간에 답변 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지금 경험한 바를 간단하게만 조금 언급을 드리면, RPA 자체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RPA의 부족한 부분들을 얘가 채워서 더 그 퍼포먼스라든지 성능을 더 이렇게 향상시키다든지, 아니면 또 오토메이션 시키는 전체 어떤 갭의 RPA는 일부만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범위를 더 오토메이션 범위를 넓히는 이런 범위를 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프로젝트를 이렇게 트라이를 하는 과정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결론을 지금 많이 내는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해외적으로 지금 이제 사례들이 막 나오고 있어서 한번 추석 지나서 보시게 되면은 해외 수익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뭐 팁을 하나 드리면 끝났네, 딱 30초만. 그 10월 말 11월 초에 저희가 되게 그 임원분들 대상으로 되게 중요한 행사를 하거든요. 그때 아마 그런 정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딱 맞춰서 뭔가 저랑 같이 하시면은 큰 효과를 보실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궁금하시면은 광화문에 오십시오. 다시 뵙기 바랍니다. 네, 제 세션 들어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